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화요일이에요. 연말이 돼서 그런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사실 뉴스를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읽는 저도 재미가 없는데 보시는 여러분도 별로 재미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도 간략하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고덕 아르테온 자녀분에 15,000명이 몰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고덕 아르테온은 고덕 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서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에서 짓는 이 아파트죠. 그래서 올 하반기 유망 분양 물량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단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을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자를 정하고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가율직으로 다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점제 100% 적용해서 당첨자를 정하죠. 그리고 이제 예비 당첨자까지 뽑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당첨자들을 추려봤는데 뭐 부적격이 난다거나 또는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이런 물량들을 예비 당첨까지 받고 나서 그래도 이제 물량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비 당첨 같은 경우 일정 그 퍼센트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이 여기가 1700세대 정도 일반 분양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한 66개? 66가구 정도가 이런 식으로 잔여 물량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잔여 물량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뭐 올 상반기까지만 하반기 가을 넘어오는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이라 그래서 사전에 이제 분양하는 업체들 뭐 건설회사나 분양 대행사나 조합 시행사 측에서는 분양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으니까 보통 분양하기 전에 이렇게 부적격 물량들이 나오면 따로 연락드려서 뭐 사전 내 집 마련 신청서 같은 거 보통 접수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뭐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 청약 통장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전에 청약을 받는 건 안 된다라는 이제 국토부의 해석이 나오면서 그런 방식 이제까지 취했던 소위 말해 사순이라고 하는 걸 다 없앴고요. 요새는 분양할 때 내 집 마련 뭐 이런 것들 받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진하던 방식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이제 그 언제부터 이렇게 이 부적격 세대들 나온 물량들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추첨으로 해서 할 테니까 며칠 몇 날 몇 시까지 모델하우스로 오세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번호표 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된 사람이 가서 이제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세대가 정확히 물량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모델하우스에 막 1000명, 1500명, 1700명이 수표 한 장 들고 혹시라도 가서 내가 뽑히면 계약하고 해야지. 그래서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 서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추첨제는 그나마 낫고 추첨은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동일하게 추첨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언제까지 모델하우스 오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지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 줄을 앞에 서면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생긴다 그래요. 소위 말해 줄값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생긴 단지도 있었고 이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얼마 전에 뭐 면목 3구역 재건축한 사가정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비 오는 날 모델하우스에 사람들 다 우산 쓰고 가가지고 그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경쟁률이 대략 한 84제곱미터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7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분양 청약을 하기도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추첨하는 건 좀 사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 내용을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공개 추첨을 했는데 접수한 사람 어제였나요? 이 지금 접수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다운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아무튼 관심들 가지고 많이 접수를 했나 본데, 어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66세대 청약하는 데에 15,221명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230.6대 1이에요. 청약 통장 없이 일단은 신청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59 C타입 요 하나 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무려 4,109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4,109대 1 이렇게까지 높게 나왔다 그래요.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남은 자녀 물량들을 분양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사례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좀 세대수가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시장의 에너지가 여전히 좋은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을 원하는 시장의 에너지가 여전히 넘쳐 흐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오늘 기사를 읽으려다가 그냥 뺀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거래 절벽의 이유에 대해서 인기 새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매물 부족에 의해서, 매수세는 있는데 매물 부족에 의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계속 금리는 내년에도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가 높아져서 금융비용, 이자 부담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 공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청약하신 분들이 그걸 모르고 청약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열기가,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추운 겨울, 연말연시 놀고 싶은 때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니즈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어떤 척도가 아닌가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파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수요들이 붙으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절벽으로 내몰리는, 매수가 없어서 이런 양극화 부분이 심화되는 모습이 너무 뚜렷하게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속도 치중하다, 법원 벽에 막힌 미아 9-2라고 했는데, 이제 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 구역에 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계는 뭐냐면 결국 그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추진 주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는데, 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냈나봐요. 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래요. 우리 여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자. 그래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걷었는데, 동의서를 걷는 시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걷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런 정비사업,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는 거는 목표한 양을 다 거둘 때까지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걷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걷어지면 사실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런 정비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이제 철회서를 낸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철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철회한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대요. 한 900명 정도가 동의서를 냈다가 이 중에서 한 100명이 철회를 하게 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에 못 미치게 된 거죠. 이렇게 철회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진위가 우리 조합 설립을 해주세요. 우리 900명 동의서 받았으니까 조합 설립 해주세요. 이렇게 냈는데, 구청에서 보니까 철회를 요청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내줄 수 없다라고 맞섰대요. 그랬는데, 추진위에서 그런 게 어딨냐,
이건 일단 우리 요건 맞췄으니까 내줘야지라고 추진위에서 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 판결에서 추진위 니들이 맞다. 법원에서는 추진위원회 말이 맞으니까 구청 너네는 조합 설립 인가 내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반대한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철회를 했는데 그래서 반대로 또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마찬가지로 구청을 상대로 이제 내는 거죠. 이렇게 구청에서 내린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 자체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2심 판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합이 졌어요. 그러니까 구청이 졌어요. 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이번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보면 다시 이제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는 뭐 딱히 상고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이게 지금 재건축 사업장의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같은 사례가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에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대책의 일부로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게 되면 재개발 사업장들, 재건축 사업장들 이런 데들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사업을 추진하던 여러 정비 구역들이 급하게, 정말로 2006년도에 급하게 다 밀어붙였거든요.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우리가 제대로 제값에 분양을 할 수 없어서 손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빨리 조합을 만들고 빨리 사업 수행과 접수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야 된다라는 게 서울의 그 당시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대부분의 조합의 어떤 제1 명제였거든요. 그래서 내 동의서가 안 거치던 재개발 구역들이 정말로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조합 설립들이 됐어요. 근데 그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밥이 체한다고 하잖아요. 급하게 동의서를 거두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문제가 된 재개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거뒀는데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도 이제 쉽게 포함이 돼가지고 추후에 조합 설립이 이게 인가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느냐 이런 소송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공부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무서운 게 바로 이 조합 설립 인가 부분입니다. 이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거는 뭐 사업시행 인가는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돈을 정산하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파괴력이 크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는 뭐냐면 주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한 내용이 맞다 안 맞다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조합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했던 행동도 이게 다 공중으로 붕 떠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소송이 걸렸거나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는 단계에서 이 조합 설립과 관련돼서 어떤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세입자들 명도 소송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고, 파악을 해야 되는 이슈예요. 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사람들, 당사자 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문제가 일단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을 치유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 구역, 미아 9-2 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지는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사례를 얼마 전에 청담 삼익 아파트가 이주하는 단계에서 이제 상가동의 소유자들 어떤 동의가 충족되지 않아서 조합 설립인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소송 결과가 나왔던 사례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합 설립인가
소송이 인가에 대한 무효 소송이 걸려 있는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판결을 해달라는 이런 소송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는 조금 잘 짚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희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